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메서드 중에서 이런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메서드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미 구현된 것이 같이 혼재된 것인데, 이번에 이제 배워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다중상속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애니멀의 도그와 휴먼이 애니멀의 상속을 한 클래스라고 보면, 이 터커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로봇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톡2가 구현된 게 이제 로봇의 디라이브드 클래스에 들어있겠죠. 여기에 메서드로 재정의가 됐겠죠. 근데 이 톡2라고 하는 이 기능을 휴먼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먼도 여기다가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휴먼에다가 톡투와 그러니까 이 스픽 이 둘 다를 상속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다중 상속이 가능한지를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죠. 자,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톡2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터커블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를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앱스트랙트, 자, 스트링으로 리턴을 주고 talk2 해서 우리가 뭔가 asking,을 해보는 그러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talkable이라고 하는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상속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봇이라는 거죠. 로봇.자바는 잘 만들어질 거예요. extends talkable,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저장을 하고 자, talkable, 자,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오버라이드 임플리멘트를 넣었습니다. talk2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AI는 뭔가 머신러닝 된 뭐 AI에 대답을 하겠다 그거죠. 뭔가 대답을 이렇게 하겠죠. 예,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볼게요. 자, 나는 로봇이고 answer는 ask에 대한 answer를 뭐 머신러닝의 결과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는 그런 코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게요. 뭐 어떤 머신러닝 된 인공지능의 어떤 결과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게요. 자, 로봇은 잘 구현이 됐어요. 자, 근데 휴먼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터커블을 같이 놓고 싶은 거예요. 되나요? 안 되죠. 예. 안타깝게도 자바 랭귀지는 이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이 다중상속을 지원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C++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하나 이상의 부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뭔가 구현체의 그 상속의 결과를 양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일종의 오리 너구리 같은 거죠. 오리 같이 생기면서도 너구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바는 그 단순성을 위해서 이걸 포기했어요. 자, 이 다중상속 기능이 생기면 이거 도대체 어떤 메서드가 이 둘 다 똑같은 메서드를 상위 클래스가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쪽의 것을 우선시해서 나의 속성으로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 복잡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시에 자바 언어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C++보다 장점이다라고 오히려 피력을 했었어요. 그 단순성을. 그러면서 이 다중상속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다중상속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일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을 추가적인 기능을 그 단순성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터크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애니멀이 인스턴스 오브 터크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 부르니? 라고 말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 터크볼이 지금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이제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멀이 인스턴스 오브 터크볼을 이렇게 가져와서 만약에 터크볼이다 라고 하면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는 talk to 해서 are you full? 이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배 부르냐 이렇게. 자, 이런 코드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다중상속이 안 되지만 다중상속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된 거를 우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한번 선언을 할게요. 인터페이스 터커블이라고 하고 앱스트랙은 더 이상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상관없어졌어요. 자, 터커블 이렇게 해주고요. 자, 대신에 이 부분을 extends 대신에 우리는 implements라고 하는 거로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구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부분 바꿨고요. 자, 이 터크블에 보시면 여기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 휴먼으로 넘어갈게요. 휴먼의 이 부분도 내가 기본 부모는 하나여야 돼요. 대신에 내가 따르는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implement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에 이제 오류가 떨어지는데 구현하지 않은 부분을 구현해라 이렇게 해서 talk to 해서 여기는 뭔가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그 말을 여기다가 걸어야 되겠죠? 말을 걸어서 뭔가 콘솔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풋을 여기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저에게 you are asked as follows.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고 여기에 뭔가 코드가 들어가겠죠. 코드 전에 뭐 지난 시간에 콘솔에서 뭐 입력받는 그런 코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서 human answer를 여기다가 리턴 하겠죠. 뭐 여기 받는 코드를 그 갖고 오면 되는데 일단 자,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갖고 온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UI from UI 그렇죠? answer must be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얻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둘 다를 허용하는 코드를 만든 거예요. talk to 여기 지금 오류가 났는데 얘도 퍼블릭으로 talk to를 만들어 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오류가 없어졌어요. 자, 애니멀이 자, 예를 들면 먼저 도그일 때 볼게요. 도그일 때는 도그는 어떤가요? 도그도 갖고 와야 되네요. 임포트. 도그는 뭐가 없죠? 터크블 하지가 않아요. 터크블 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도그는 그냥 애니멀이에요. 근데 휴먼은 터크블 해요. 말을 걸 수 있는 놈이에요. 자, 이거 일단 도그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멍멍 don't feed too much 이렇게 나왔지. 여기에 뭔가 그 대화를 주고받는 이 액션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걸 휴먼으로 바꿔볼게요. 휴먼은 이제 터크업을 하기 때문에 저 if문 안쪽을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항상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휴먼 액티비티가 아니라 휴먼. 예. 그죠? 이 인터페이스는 이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공통 구현체 영역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인터페이스로 잠시간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그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런 탤런트가 있다면 뭔가의 다른 면이 있다면 그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같은 객체의 계통이라도 자 그죠? 여기 you are asked as follows.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턱업을 해서 턱트 했던 거를 화면에 뭐 출력한다. 그죠? 출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는 용도로서 이 인터페이스를 일단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용법은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상속이라기보다는 이 애니멀, 이 휴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추가적인 성질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임플리멘트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 안에서 갖고 있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든지 러너블이라든지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시리얼라이저블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다가 또 구현하지 않았던 게 그러면 항상 임플리멘트가 이게 따라 붙을 거예요. 그래서 러너블에 붙은 이 런이 실행되어야 된다,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는 실행 달릴 수 있다. 그럼 난 뭐 열심히 달리겠다. 그렇게 여기에 그렇죠? 런어블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자바에 기본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런어블이라는 게. 자, 이런 여러 개의 성격을 줄 수 있고 이 성질을 우리는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면 끝에 뭐 달려봐 이렇게 만약에 이 애니멀이 달릴 수 있다면 애니멀 is runnable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여기 뻔히 똑같이 여기가 나오겠죠. 그걸로 캐스팅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번호마다 여기를 run 이렇게 하겠죠. runnable.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아웃이 아니라 그냥 run 하고 말겠죠. 얘는 리턴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볼게요. 자, 휴먼은 runnable 하니까 I'm runn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뭐 도구도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implements runnable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상 자기 옵션처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의 일종의 일종의 나의 탤런트처럼 저게 되는 클래스가 있고 안 되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도그런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도그일지라도 얘는 뭐만 할까요? 여기는 건너뛰겠죠. 여기 요 부분은 건너뛰겠지만 요 부분은 실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을 여러 개의 성격을 옵셔널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화는 안 됐지만 달리라고 하니까 달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가지 면의 다용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옵셔널하게. 자,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네. 인터페이스에 이게 첫 번째 용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꼭 이런 용도로만 쓰이느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아까 보면 여러 개의 상속 구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살펴봤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런 또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구현체에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도 우리가 생성할 때 아까 그 애너니머스 클래스처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두 번째 용법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그 기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그 순차 실행이나 병렬 실행의 어떤 로직의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때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얘는 그냥 스트래티지를 그냥 하나 담는 하나의 조그만한 그냥 덩어리에 그 로직 덩어리를 곧바로 인라인에다가 실행시키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건 전혀 다른 예제인데 메인 안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러너블 해서 뭔가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 로직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 다른 용례를 한번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순차 실행과 병렬 실행 이렇게 해서 do something을 넣어놨는데요. 이 something을 할 때에 이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do something 이렇게 integer i는 0 해놓고 something 해놓고 여기다 i 이렇게 이제 좀 해야 아마 순서가 스레드로 갔을 때는 멀티 병렬 실행이 되니까 이 순서가 꼬이는 것을 좀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 뒷부분은 일단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막아놓고 이 부분만 지금 보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하나를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사용해가면서 어디 여기저기서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아까 배워왔던 실행을 해보면 이게 두 번째 인터페이스 용례인데 여기 숫자가 올라가지를 않네. 왜 안 올라가느냐?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줘야 뭐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순서대로 얘는 0, 1, 2, 3, 4, 5, 6, 7, 8, 9 예, 이렇게 10까지는 올라갔어요. 그 뒤에도 순서대로 올라갔네요. 그죠? 순서대로 올라갔어요. 자, 그 순서대로 올라가겠네요. 예, 스레드로 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건 없죠. 근데 이게 병렬로 실행될 때 실행된다는 거는 그 요때는 이 순서대로 실행을 시켰고 이 로직을 스레드 안에서 스타트를 시켜서 우리는 실행을 시켰어요. 이 두 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앞에다가 이제 뭘 걸어 놓을게요. 시스템 아웃 println 스타트 자 엔드 그죠? 이렇게 걸고 얘 위에 거는 스타트 엔드 이렇게 걸었어요. 순차 실행에 대해서 시퀀셜 그러니까 이걸 뭐 시퀀셜 스타트에 대해서 엔드는 저렇게 갔다. 근데 병렬일 때는 패러렐리하게 우리는 갈 거다 라는 거죠. 패러렐 스타트와 엔드를 걸어놓을게요. 이 엔드가 어디에 찍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순차 실행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실행된 다음에 엔드가 찍힐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비로소 이 포루프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다음 단계로 갈 것이고 패러렐은 이것이 먼저 다 끝나고 엔드가 먼저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동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곧바로 트리거해서 다른 스레드 실행하는 다른 하나의 컴퓨터처럼 같은 그 코어가 여러 개면 그 다른 코어에서 실행이 될 것이고 코어가 모자라다면 이 스레드는 타임 쉐어링을 통해서 이 엔드를 먼저 실행시켜 놓고 병렬로 이게 나머지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런을 시켜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거는 시퀀셜 스타트는 전체가 끝나고 나서
AND가 찍혔고, 그죠? 그다음에 parallel은 이게 보면 19번이, 그러니까 이 AND가 생각보다 지금 이게 너무 빨리 끝나서 그래요, 이게. 자, 이거 조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thread sleep를 한번 걸어볼게요. sleep를 걸어서 뭐 한 밀리세컨드로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 줄게요. thread sleep에서 시간을 약간 끌어볼게요. 시간을 약간 끌어주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을 약간 끄는 게 요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패러럴 스타트, 여기에 시퀀셜 스타트는 다 끝나고 나서 결국은 엔드가 잡히고, 패러럴 스타트는 바로 엔드로 바로 넘어와 버렸죠.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넘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do something이 하나씩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요 로직을 저는 이 두 군데서 재사용을 해서 써먹었어요. 이렇게 로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그러니까 저 로직이라고 하는 변수는 뭔가 값인가요? 뭔가 뭐 데이터인가요? 데이터가 아니죠. 말 그대로 로직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로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객체가 이 로직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직을 스트래티지를 하나의 변수에다 담는 거죠. 그죠? 스트래티지. 즉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 뭔가 프로그램의 덩어리를 곧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컴포넌트화를 시켜서 곧바로 여기에도 사용하고 여기도 재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로직의 덩어리를 하나의 변수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스트래티지 패턴의 핵심이고, 그 스트래티지 패턴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곧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죠.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더 간결하게 또 쓸 수도 있는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볼 람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의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지금 자바의 코드 안에는 이러한 어너니머스 클래스가 많이 등장을 해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거를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너니머스 인터페이스, 그 람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여기까지 일단은 배워봤어요.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